안녕하세요. 경제와 산업의 흐름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AW 모니터입니다. 오늘은 2025년 상반기 미국 산업자의 섹터 동향 및 하반기 전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제는 구조적 변화의 수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서입니다. 최근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산업자의 섹터가 어떻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함께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뒤쪽에 넣었습니다. 우선 산업 재전반적인 걸 설명드립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미국 산업자의 섹터는 정말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S&P 500 지수보다 무려 12.7% 높은 초과 수익률을 달성해서 했는데요. 네, 특히 지난 4월 관세 발표로 잠시 주춤했지만 이를 딛고 V자 반등에 성공하며 6개월 말에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2025년 상반기 주요 섹터 성과 막대 그래프를 살펴보겠습니다. 금융 섹터가 약 20%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고, 바로 그 뒤를 이어 산업자의 섹터가 약 12.5%로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통신 서비스, 유틸리티, 그리고 S&P 500 지수 자체의 수익률보다도 높은 인상적인 수치입니다. 이러한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는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국방 예산 증가에 힘입은 항공우주 및 국방 분야입니다. 둘째,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제조업 리쇼어링입니다. 셋째, 인프라 투자법 BL 집행에 따른 인프라 투자입니다. 또한 AI 기반의 공장 자동화, ESG 경영, 그리고 멕시코와의 교역량 증가로 대표되는 공급망 재편이 핵심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성장 둔화라는 역풍도 예상되지만 리쇼어링과 국방 분야의 구조적인 순풍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항공우주, 산업 자동화, 전기 장비 부문을 중심으로 한 선택적인 투자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상반기 거시경제 환경은 어땠을까요? 표면적으로는 1분기 GDP가 마이너스 0.5%를 기록했다가 2분기에는 플러스 3%로 급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관세 정책으로 인한 통계적 착시, 즉 거시경제적 신기루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안정적인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었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연준 기준금리는 4.25%에서 4.55% 사이에서 동결되었고, 평균 인플레이션은 2.6%, 실업률은 4.5%에서 4.2% 사이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산업자의 섹터 대표 ETF인 에게라이의 성과는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표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초 131.30달러로 시작했던 주가는 4월 8일 관세 발표 직후 116.42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극적인 회복세를 보이며 6월 30일에는 147.52달러로 마감했는데요. 이는 저점 대비 무려 26.7%나 상승한 수치입니다. 관세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주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리쇼어링 트렌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셈입니다. 항공우주 및 국방, 이제부터는 주요 성장 동력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연 항공우주 및 국방 부문입니다. 이 부문은 산업자의 sek터 내에서 최고의 성과를 기록했으며 지수 전체의 약 25%를 차지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2026년 국방 예산으로 890억 달러가 제한되었고, 나토 역시 국방비 목표를 GDP 대비 5%로 설정하는 등 구조적인 성장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화면의 막대 그래프는 주요 기업들의 2025년 2분기 실적을 보여줍니다. 파란색은 매출 증가율, 주황색은 주가 상승률입니다. GE 에어로스페이스는 매출이 약 18% 증가했고, 주가는 약 50%나 상승했습니다. RTX는 매출 증가율은 약 5%였지만 주가는 58% 가까이 올랐습니다. 보잉은 매출이 약 28% 증가했고 주가는 약 38% 상승했습니다. 특히 GE은 자유 현금 흐름이 38% 증가했고, ITX는 상업용 애프터마켓 부문이 21% 성장했으며, 보잉은 737 기종의 월간 생산량을 38대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국방과 항공우주 산업의 역동적인 성장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제조업 리쇼어링과 자동화. 다음은 미국 제조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는 리쇼어링과 자동화 트렌드입니다.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일자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화면의 선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 내 리쇼어링 일자리는 2020년 약 16만 개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4년에는 35만 개에 도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관련 건설 지출 역시 1,16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러한 제조업의 부활은 산업 자동화 투자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막대 그래프는 자동화 투자의 효과를 보여줍니다. 생산성 향상이 약 35%로 가장 큰 효과를 보였고, 비용 절감이 약 30%, 품질 개선이 약 25%, 그리고 납기 단축이 약 20%의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 장비, 의료기기 산업이 이러한 리쇼어링과 자동화의 핵심 수혜 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니어쇼어링과 공급망 재편, 리쇼어링과 함께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흐름은 바로 니어쇼어링, 즉 인접 국가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특히 멕시코와 캐나다가 미국의 새로운 제조 허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멕시코에는 250억 달러 이상, 캐나다에는 80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미국과 멕시코 간의 교역량은 8,4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멕시코의 가장 큰 장점은 압도적인 물류 효율성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배송하는 데 6주 이상이 걸리는 반면 멕시코에서는 단 1일에서 5일이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기업들의 니어쇼어링 계획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오른쪽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니어쇼어링 확대 계획을 가진 기업의 비율이 2022년 약 62%에서 2025년에는 8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SG 및 지속가능성 트렌드 네 번째 핵심 트렌드는 ESG와 지속가능성입니다. 이제 ESG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화면의 막대 그래프는 ESG 경영이 투자와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파란색 막대는 투자 증가율, 주황색 막대는 비용 절감 효과입니다. 순환 제조업은 투자가 45% 증가하고 비용은 20% 절감되었습니다. 탈탄소화는 투자 38% 증가, 비용 15% 절감을 이끌었습니다. 공급망 투명성 확보에는 투자가 28% 늘었고 비용은 8% 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전환 부문은 투자가 52%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비용은 25% 절감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환경 규제를 잘 준수하고 ESG 경영에 앞서 나가는 기업들이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순환경제와 에너지 전환에 따른 그리드 현대화는 유망한 투자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역동적인 산업자의 섹터에서 어떤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냈을까요? 화면의 막대 그래프는 주요 기업들의 상반기 주가 성과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RTX가 71%라는 경이로운 상승률로 1위를 차지했고 GE가 6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서 보잉이 45%, 이튼이 40%, 캐터필러가 32%, 허니웰이 28%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각 기업들은 방산, 상업항공, 인프라 투자, 자동화, 전력관리 등 각자의 분야에서 뚜렷한 성장 동력을 보여주며 높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업종별로 시장을 이끄는 기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가총액 기준 상위 기업을 보여주는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건설 장비의 강자, 캐터필러, 셋, 크레스트가 약 1,600억 달러로 가장 규모가 크고 그 뒤를 자동화, 솔루션의 허니웰, H촌초원과 항공엔진의 GE가 잇고 있습니다. 각 세부 업종별 대표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공우주, 큰점 국방 분야에서는 F-35로 유명한 로키드 마틴과 B-21 스텔스 폭격기를 만드는 노스롭 그루머니 선두주자입니다. 산업 자동화 분야에서는 스마트 제조의 로크웰 오토메이션과 프로세스 자동화의 에머슨 일렉트릭이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전기 장비 분야에서는 에너지 관리의 글로벌 리더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 분석이 따릅니다. 자, 현재 산업자의 섹터의 밸류에이션, 즉 가치 평가는 어느 수준일까요? 모닝스타 분석에 따르면 현재 산업자의 섹터는 약 10% 정도 고평가된 상태로 분석됩니다. 화면 왼쪽의 막대 그래프는 세부 업종별 주가 수익 비율, 즉 P/E를 보여줍니다. 항공우주 및 국방이 약 33배로 가장 높고 산업 자동화가 약 29배, 전기 장비가 약 26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들 업종이 시장의 높은 기대를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오른쪽 막대 그래프는 ESG 등급별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보여줍니다. 흥미롭게도 높은 ESG 등급을 받은 기업은 약 15%의 가치 프리미엄을 받는 반면 낮은 등급의 기업은 오히려 약 8%의 가치 하락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경기 둔화, 고금리, 관세 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숙련 인력 부족과 같은 리스크 요인들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하반기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반기보다는 다소 완만하지만 여전히 시장 평균을 웃도는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프라 투자와 국방비 지출 같은 구조적인 순풍이 금리 환경이나 성장 둔화 같은 역풍보다 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화면의 거미줄 차트는 하반기 세부 업종별 성장 전망을 점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점수가 바깥쪽에 있을수록 이 전망이 밝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항공우주 국방, 산업자동화, 전기장비 이 세 분야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하반기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투자 전략은 선택적 접근이 핵심입니다. 단기적인 경기 흐름에 연연하기보다 리쇼어링, 국방 기술, 자동화 솔루션과 같은 장기적인 메가 트렌드에 부합하는 기업을 선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며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산업자의 섹터는 변동성 속에서 구조적 성장성을 입증했으며 하반기에도 선택적 기회는 지속될 것입니다. 경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산업자의 섹터는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투자의 초점은 단기적인 경기 사이클을 넘어 다음과 같은 장기 메가 트렌드에 맞춰져야 합니다. 첫째, 지정학적 긴장과 국방 예산 증가의 수혜를 받는 항공우주 국방. 둘째, AI와 디지털화 트렌드를 이끄는 산업 자동화. 셋째, 에너지 전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전기 장비 앞으로 연준의 금리 정책 변화, 관세 정책의 장기적인 효과, 그리고 ESG 규제 강화 흐름을 꾸준히 지켜보면서 핵심 성장 동력을 보유한 기업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자료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추천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이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